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실무 수행 86회 실무 수행 해보셨는데 제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전자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죠. 강남전자로 여러분들이 실무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거래처별 초기 6월 미수금 명세 3건이 있습니다. 강남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하시오.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죠. 여기서 미수금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325 광명산업이 100만 원 그리고 31111 여기가 잠깐만요. 책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라공업이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셨고 그리고 31112가 삼성화재보험이 1700 플러스 이렇게 세 개를 입력하고 나면 밑에 차액이 0 하고 떨어지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했고요. 2번이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인데 손익계산서 문제에서 여러분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행과제가 1, 2번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2번을 안 하고 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났을 때 결산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분의 손익계산서를 고치면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할 때 전기분, 당기분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전기분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수정된 것이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정보관리 문제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에서는요. 수행과제 1번, 2번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나서 이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도 꼭 한번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여러분이 봤을 때 매출액은 그대로 맞고 매출 원가에서 1,000만 원이 차이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기초 당기 매입액 맞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못 고치니까 여러분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다시 들어갔죠. 여기에 상품을 9천만 원으로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도 차액이 0으로 이렇게 딱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자연스럽게 수정이 이루어지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와서는 다른 금액을 클릭했다가 상품 매출원가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닫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순이익이 안 맞았을 거예요. 한 개 정도를 더 고쳐야 되게 맞추도록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급여 쭉 내려가면서 맞춰주시면 되죠. 기부금이 빠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기부하시고 4800 플러스를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보니까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 수정을 한 거예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수행과제 2번 이거 놓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과제 2번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이걸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회만 하면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조회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처분 확정일자 2016-0228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닫으면 됩니다. 예, 요걸 하는 것은 나중에 여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결산 때 이거 작성하잖아요. 아니오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아니오 불러낼 때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수정한 것을 불러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정보 관리 문제를 했습니다. 뭐 기초정보 관리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그 새로운 거 없죠. 예, 기존에 몇 번 해봤던 것이. 다음은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네, 증빙이 두 개가 있고요.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 증권이고요. 자료 1은 보험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지급 내역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하라. 아주 평범한 문제죠. 그래서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통장 거래일 3월 25일로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50만 원, 대변은 자산감소 보통예금 거래처 하나은행 보통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비용 발생, 자산감소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 잊지 말고 넣으셔야 되고요. 보험료 선택하실 때 코드 800번대인 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통장 사본 거래인데요. 자료 1은 4월분 예금 이자에 대한 입금 전표예요. 자료 2는 예금 이자가 농협은행에 입금된 내역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고요.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라 하는 거죠.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이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이 여기 보시면 5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입금전표에서. 그러면 세금을 얼마 공제를 했느냐? 7만 7천 원을 공제했습니다. 이게 선납세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42만 3천 원이 이렇게 통장에 입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 발생을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날짜가 4월 30일이었죠? 예, 4월 30일 일반 조표에 수익 발생 대변이죠. 이자 수익 901번 금액은 50만 원 수익을 발생시켜 주시고 차변의 선납세금 자산이죠. 예, 선납세금 자산 증가 7만 7천 원 자산 잡으시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의 코드는 농협 코드, 농협은행 보통 코드로 423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 빼먹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 구입 문제였습니다. 자료 1은 본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내역이고 자료 2는 주식 구입 대금 및 거래 수수료를 지급한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입니다. 주식 매입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5월 15일입니다. 일반 전표 5월 15일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 인출이 됩니다. 코드는 신한은행 보통예금이고요. 신한은행 보통 금액은 12060 플러스 1206만 원이 감소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1200만 원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6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야 되죠.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이 말이죠. 예, 800번대가 아니에요. 900번대를 써야 됩니다. 831로 하셨으면 실수하신 거예요.
945. 예, 코드 중요해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코드를 사용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6만 원이 되죠. 비용 발생 6만 원. 그래서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였고.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약소금 할인. 네. 8월 20일 경원전자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을 국민은행 역산 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거래입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받으러움 대변인 거래입니다. 네, 받으러움 대변. 할인 기관은 국민은행 당좌이다. 우리가 할인 문제도 이게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제 경험이 쌓였죠. 자, 8월 20일 여러분 일반전표 8월 20일에 대변에 110번 받으러움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경은전자에서 받은 거죠. 경은전자가 여기서 거래처가 됩니다. 금액은 2천만 원짜리 사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인식하는 거 아시죠? 매출채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료가 얼마였느냐? 2천만 원짜리가 1,970만 원만 입금이 됐으니까 30만 원 은행에서 공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당좌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102번 당좌예금이죠. 거래처 코드에는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여러분 코드 걸었어야 돼요. 98010으로. 그게 1970만 원 자산 증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딱 클릭하시고 어음 관련 거래도 수행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항상. 자, 받으러움 줄을 마우스로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능 모음, 자금 관리, 할인 그대로 두면 되고요.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찾는 거예요. 할인이라는 것은 우리 받으러움 대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다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세요. 입력하지 마시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할인 기관으로 내려와요. 할인기관 국민은행 당좌 더블 클릭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국민은행 당좌 맨 끝에 있네요. 이걸로. 네, 그러면 커서가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자금 관리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어음 할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음 할인 또는 배서 양도 등의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마지막 문제 계약금 지급 문제입니다. 조은전자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네, 우리가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죠. 선급금. 자, 사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9월 28일 일반전표 보실까요? 예,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예, 조은전자 코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200만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코드는 국민은행 보통 되겠습니다. 200만 원. 예, 두 개 다 선급금 코드 조은전자 코드 들어가야 되고요.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보통 코드 거래처 코드 중요한 문제죠. 자,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 계약금을 받은 것은 선수금 부채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6회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떤 문제냐? 네, 거래명세서 있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고 10월 1일에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래서 혼합으로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금 받은 것은 선수금인데 이거 얼마라는 걸 안 알려줬으니까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10월 1일 거를 조회를 먼저 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선수금 가온 ENT에서 100만 원 받은 거 부채로 인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변의 선수금 해서 부채를 감소시켜 줘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들어가서 10월 6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하고 분명의 인덕션 수량 50개에 단가 20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다운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전자세금은 일단 비워두고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분계를 혼합으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먼저 선수금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차변에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선수금 100만 원 아까 확인하신 금액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변의 나머지는 108번 외상매출금이죠. 나머지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이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하고요. 탭키 눌러서 코드 한번 다시 한번 거래처 코드와 차대변의 합계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수금, 차변이 선수금과 외상매출금 추가로 입력했죠. 그리고 나서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 및 내역관리 10월 6일부터 10월 6일 거를 조회한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한다고 체크를 해 주시고 전자발행 누른 다음에 확인 발행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기단서에서 로그인 해 주시고요.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닫아 주시고 여기 닫아 주시고 조회를 눌러서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 채워졌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부가세 2번 문제는 매입인데 계산서였어요. 자,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53 면세 매입이죠. 면세 매입이죠. 자, 그래서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회계팀 사원 연말정산 실무 도서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10월 18일 유형이 53 유형입니다. 품명은 연말정산 도서였고요. 수량이 10개, 단가는 3만원, 거래처는 네, 제1서적이 거래처죠. 제1서적.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니까요. 1번 전자입력해 주시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결제됐다고 영수라고 계산서 밑에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자료 설명에서 대금 결제 관계가 설명이 안 나왔을 때는 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영수했다. 우리가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분계에서 1번 해주시면은 출금전표 작성되는데 우리가 도서, 네, 도서는 도서 인쇄비라는 판매관리비로 826번으로 계정 과목 코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도서 인쇄비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연말정산 도서라고 하니까 연말정산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관련된 그 회계 처리 또는 인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TT 2급에서 공부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TAT 2급에서 다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실무 수행과 그 다음에 이론 공부는 TAT 2급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빙, 도시가스 요금인데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러한 청구서는요. 하단의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본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세금 계산서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예,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50일 과세 매입으로 해서 이 부가세 공제받는 세금 계산서로 인식해야 돼요. 회사는 10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제 기억에 한 번은 수행과제를 두 개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해라. 두 번째, 수행과제 2번. 납부 마감일에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된 내역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두 개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수행과제를 1, 2. 예. 그래서 1번은 지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하면 되고 수행과제 2번은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으므로 대변의 보통예금 16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거든요. 미지급금 16만 5천 원 부채 감소를 일반 전표에 나중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회차에서는 이거는 자동이체되어서 요금이 납부되는 이 거래는 입력을 생략해라 했으니까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성일자 11월 8일 현재는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가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에 11월 8일 날짜에 이 증빙은 매입 세금 계산서다 이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하시고 분명히는 도시가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에다가는 15만 원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거래처는 한국으로 검색해서 한국도시가스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그대로 두시고 상품을 도시가스는 수도광열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수도광열비. 전기요금이면 전력비. 예, 전력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화요금이면 통신비.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에 맞게끔, 내용에 맞게끔 계정 과목 해주시고요. 세 번째 줄에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야 돼요. 작성일자 기준이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16만 5천 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 당연히 한국도시가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0일 과세 매입 유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4번의 문제 보시면은요, 매출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니까 11번이에요.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11번입니다. 무조건. 당사의 사업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이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임대가 사업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임대료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입니다. 예, 미수금. 네, 아까 질문도 한 분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임대료니까 수익 계정이니까 10일 날 받기로 했으면 미수 수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미수금은 확정된 채권입니다. 확정된 채권은 뭐냐? 자, 임대료 11월 30일 날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청구만 했습니다. 청구만 했어요.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이제 상대 회사에서
이걸 결제받아가지고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11월 30일 날 이걸 결제받기로 그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청구한 거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정된 채권이라고 그래요. 예. 예상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제가 예상이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이 미수 수익을 어디서 배우셨냐면은 미수 수익은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서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부한 거예요. 수익의 예상. 왜 예상이냐 하면은요. 이 수익이 실제로 입금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산 때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는 됐지만 아직 약정에 의해서 즉 입금받을 날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입금받은 날짜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금을 아직 안 받은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금으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수익을 예상해 주는 겁니다. 즉 미실현된 수익을 실현된 것처럼 발생시켜 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결산 수정분기에 적용하는 미실현된 채권입니다. 미실현 채권. 미확정. 미확정. 그래서 미수수익은 이럴 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수수익은 결산 수정 분기에서 수익을 예상할 때만 미수수익을 쓴다는 거. 예. 지금 요 임대료는 우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봐야 돼요. 미수수익을 쓰면 틀린다 이거예요. 미수금. 미수금으로 해야 됩니다. 자, 괄호 속에 임대업은 주업종이 아니므로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라.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이제 임대료와 비슷한 개념 과목을 찾을 텐데 이게 영업이 아니다 이거죠. 일시적인 거니까 900번대 임대료로 수익으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영업의 수익이 900번대다. 예. 임대료가 900번대 코드가 있을 거라 이거죠.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빨강색 세금계산서는 항상 11번이에요. 네, 분명에다가 임대료 하시고 공급가액에다가 9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아울렛 나라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1번 하셨고 분계는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혼합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9만 원 부채 증가시키고 상품 매출이 아니라 이거는 임대료 수익이다. 그런데 임대료 수익이 영업수익이면 400건대일 텐데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900번대 코드를 써야 돼요. 다행히도 임대료 수익이 400번대 코드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400번대 임대료 수익도 있고 900번대 임대료 수익이 같이 검색이 됐다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 우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900번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상품 매출을 904번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바로 차변이 미수 수익이면 안 되고 미수금으로 하셔야 된다. 미수금이 99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탭키 눌러서 미수금의 거래처는 아웃렛 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수 수익은 결산 수정 분계 때 수익을 예상시키는 수익의 예상에서 우리가 확정된 채권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그건 수익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당좌 자산인 채권 개정 과목처럼 쓰지만 그건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약정에 의해서는 결산일까지 받아야 될 돈은 아니에요. 약정서에는 내년 1월 달에 받아야 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예.
아니면 예금 이자 같으면은 예금이 만기 때 받아야 될 예금 이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기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기간이 경과된 이자를 월할로 계산해 가지고 수익을 예상해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예. 미수 수익. 하지만 요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웃렛 나라에다가 우리 사업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한 달간 지금 기간이 이미 지난 겁니다. 임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것은 미수금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입니다. 세금 계산서이고요. 노트북을 샀는데 상품 매출 거래처 확장 이전 선물로 노트북을 제공하려고 외상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접대비 관련 매입이 되겠네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거래처에 선물로 줄 노트북이므로 이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증빙이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12월 20일이고요. 12월 20일로 유형을 54로 하면서 불공제 사유에서는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선택해 주면 돼요. 분명히 노트북이 되겠고 수량 한 개에 200만 원 입력하셨고요. 거래처는 뉴아시아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하셨고 외상으로 샀네요. 혼합으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접대비로 800번대 접대비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220만 원을.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입니다. 이것도 접대비가 비용이니까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 문제에서 제가 예, 이 임대료에 대해서 미수금 그리고 미수수익을 비교했듯이 이것도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예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확정된 채무가 아니에요. 미지급금, 요거는 확정된 채무입니다. 노트북을 우리가 사왔고 우리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우리가 양도 받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가 확정된 거예요. 220만 원은 확정된 채무. 확정된 채무에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우리가 기간이 경과했는데 약정에 의해서 다음에 지급하는 거예요. 차기에 지급하도록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용으로 예상해 줄 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결산 수정분기 때 미지급 비용이 쓰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우리가 확정된 채무요 이렇게 차이를 말할 수가 있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예상할 때 쓰는 결산 수정분기에서 사용하는 개념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지급금이 맞다. 그리고 유형은 불공으로 하시면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우리가 불공까지 아주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 86회에서. 자, 마지막 문제는 또 뭐를 냈을까요? 예금 거래 내역을 보여준 거는 쉽게 낸 거예요. 이렇게 냈으면.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6월 30일에 일반 전표를 참고하면 환급세액의 개정 과목이 뭐였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을 안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자산 잡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날
세무서에 미수금으로 자산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환급을 받았으니까 미수금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되고요. 대신에 차변에 새로운 자산,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미수금의 거래처는 여기 세무서 이름 나와 있죠? 세무서 이름이 아니고 검색할 땐 세무로 검색해도 세무서가 금방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8월 22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8월 22일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코드는 국민은행 보통으로 코드 걸어주셨고 1398 플러스 대변에 미수금이고 거래처는 세무하면 역삼세무서 1398 플러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수금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 하신 분은 거기 수행과제의 힌트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전표 6월 30일 걸 보시면은 역삼세무서 미수금 139만 8천원 확인이 됩니다. 차변이었기 때문에 정리는 대변에다 정리를 한 거죠. 방금. 네. 이것이 부가가치세 문제였는데요. 86회 부가가치세 문제. 에서도 뭐 특별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출제 범위가 FAT 1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범위. 우리가 결국에 부가가치세 문제라는 건 유형을 뭘로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FAT 1급까지는 유형을 딱 정해놨어요. 그 범위 내에서만 연습을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이제 TAT로 가게 되면 유형에 제한이 없어요. 유형을 아주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유형도 있구나 부가세 신고할 때 업종에 따라서 유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소매업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6회 결산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수동 결산이 자동 결산. 1번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 네,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니 여러분은 이자 비용이 떠올라야 돼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그러면 이자 비용.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계상하라. 그러면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냐, 이자 비용이냐를 먼저 잘 판단하시고. 예, 차입금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이다. 예. 이거를 어떻게 하라? 계상하라. 계상하라는 것은 회계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비용의 예상, 발생은 차변입니다. 차변이 오는데 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건 아니에요. 예. 이자는 왜 그러면 이자를 왜 지급하지 않았을까? 우리 회사가 현금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은행하고 차입금 그 약정서에는 이자 비용을 만기 때 지급하기로 할 때든가 이런 약정이 있기 때문에 결산할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이것을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지급금은 외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급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 비용을 예상해서 발생주의 개념으로 단기 손익에 그냥 반영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미지급 비용이다. 예, 미지급 비용이다. 그래서 이건 수동분계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과제 1번에 있는 수동결산을 이제 이걸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12월 30일에 31일 여러분 1번 전표에 이렇게 넣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100만 원.
배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 코드로 100만 원. 이렇게 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 상품 매출원가 분계에 필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자동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여러분이 3천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눌렀어요. 네, 그리고 예해서 상품 매출원가 분계를 마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이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를 딱 작성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매출원가가 반영이 됐는가 보시고 당기순이익 체크를 뒤에가 790으로 끝나는 당기순이익이다. 그런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딱 실행을 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오로 불러냅니다. 당기순이익이 790으로 끝나는 게 됐는지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고 나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조회하지 않은 분은 이게 지금 현재 틀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다시 재작성해 가지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수정된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된 상태니까 저는 문제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단기분은 여기 반영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날짜 두 개를 입력합니다. 2027 0228하고 2016 0228하고요. 이렇게 입력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했을 때, 30만 원? 이런 제가 뭔가 실수했네요. 30만 원. 네. 30만 원 에러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평가 문제까지 쭉 해보셨는데, 여러분 혹시 평가 문제 하시면서 특이한 것들이 혹시 있으셨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이 있었거나, 네. 우선식 도피식이고 계속 다운을 안 넣었는데 예. 월급표 거기서도 금액이 바뀌나요? 판매 관리비 전체를 물어봤을 때는 금액에 뭐 차이가 없겠지만 계정 과목별로 질문을 했을 때는 1월급표에서 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도서 인쇄비를 도서 인쇄비로 안 했는데 만약에 1월급표 문제가 그 어느 시기에 도서 인쇄비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은 답이 틀리겠죠. 어, 도서 인쇄비를 안 하고 뭘로 하셨습니까? 아, 상품을 안, 그냥 넘어가 버렸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손익계산서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그 부분이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도 그만큼의 에러가 났겠네. 네, 우리가 매입거래인 경우에 예, 서두르다 보면은요, 자칫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도서인쇄비로 그 아까 그거 제가 틀린 거 그거 얘기하세요. 10월 18일 거. 예. 그 30만 원이 연말정산 실무도서 이거 도서인쇄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면세 매입 53번 하면 기본 계정 과목이 상품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안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예, 예. 네, 여러분 평가 문제 예, 23번을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23번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는 해서 당기에 발생한 비용의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여 밑에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12월로 작성을 했을 때, 1번 복리후생비 확인해 보시니까 9706020 맞았고요. 접대비 보기 2번에 9309500 맞았고요. 수도광열비 6, 예, 여기에 차이가 있네요. 예, 우리 여러분 손익계산서에는 수도광열비가 6034520이죠. 근데 답지에는 4번이라고 돼 있어. 아, 그런가요? 보험료 2646000. 그러면 이제 답지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예. 답이 틀린 거예요. 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 답지에 오타가 있었다. 예. 23번은 3번이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